이번 영상은 좌측에 있는 건물이에요. 4층짜리고요. 총 7개 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월세는 한 달에 이제 추정치가 이제 500 정도고, 그렇게 따지면 연봉이 한 6천 정도 됩니다. 우선 현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이고요. 건물 어떤 상태나 컨디션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손보거나 그럴 건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물이 2006년식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이제 좀씩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쵸, 그 금간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바닥은 이제 뭐 당장에 수리는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주거가 깨끗한 주거 목적으로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이제 도시가스 계량기가 7개죠. 그래서 7가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게 제시의 건물인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을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저쪽 외쪽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 바닥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경사가 져 있고, 안에는 이제 어떤 그 물품들이 좀 어, 저장이 되어 있네요. 보관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1층인데요. 1층도 여기가 원래 근생인데, 공부상 근생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층 현관이고요. 주택관리 뭐 전화번호도 있네요. 1층 현관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편함이 8개 있고, 하나는 이제 공용이겠죠. 뭐 반송함이나. 그 다음에 주택 계량기가 총 8개 있고, 하나는 공용이겠죠. 총 7개 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자, 돌아서 이제 건물의 어떤 계단 바닥이나 벽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외벽 같은 경우는 뭐 금가거나 그런 부분을, 균열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1층으로서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계단도 뭐 마찬가지고요. 계단은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 천장 계단, 계단의 어떤 천장이고, 그 다음에 샤시 부분도 있는데 유리가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죠. 다만 이제 벽에 이렇게 균열이 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계단을 또 한층 더 올라가 보면은 201호, 그 다음에 202호가 보입니다. 현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층을 다 봤고요. 이제 3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창문이 이렇게 PJ 창이라고 하죠. 저 위로 무는 게 이제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천장입니다. 천장도 뭐 센서 등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바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또 301호, 그 다음에 302호입니다. 다시 계단을 돌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약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이제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건물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유리도 깨진 거는 보이진 않고, 그리고 천장도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뭐 3층까지는 받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고, 지금 외관에 약간 금이 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층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약간의 균열이 보이고요. 401호, 402호가 보입니다. 바닥이 마찬가지로 갈색 페인트가 이제 좀 벗겨져 있고, 외벽에 살짝 균열이 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옥상으로도 올라가 볼 텐데,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뭐 보관한 게 있네요. 그리고 유리도 마찬가지로 창도 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 보이고요. 건물을 볼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선보거나 어떤 그 낙찰가 쓸 때 수리비를 어느 정도 쓸지를 좀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관되어 있는 건 뭐 치우면 되니까 크게 무리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에 보면은 이제 문이
좀 이질적이죠. 그래서 문이랑 어떤 지금 이제 약간 균열이 가 있는데 문짝을 교체하면서 균열이 좀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 초록색이죠. 그래서 지금 옥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어떤 구조물, 옥상 구조물 자체가 철제로 한번 그 외부 마감을 공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06년식 건물이라 그래도 이제 연식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또 손을 받고 건물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2층이랑 3층, 4층 건물 내관 상태도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바닥을 보면은 방수 페인트가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3, 4년 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방수 공사랑 어떤 손을 좀 본 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상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방수 페인트나 이런 추가 공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늘막으로 이렇게 천을 쳐놨잖아요.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제시의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제시의 건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데 좀 지나쳤고 좀 이따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옥상 바닥이랑 지금 옥상 계단까지 올라오는 그 구조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덧방을 했고, 바닥도 이렇게 손본 것으로 보면은 한번 1차적으로 보수를 한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해당 건물 위치가 아파트 대단지 어떤 중간에 위치한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 이쪽은 또 반대편은 원룸 단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맞은편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층 4층이죠. 제시의 건물을 볼 텐데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왼쪽 오른쪽에서 401호, 4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붕 같은 거를 제시의 건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이런 검은 천으로 이렇게 좀 그 햇빛을 가릴 용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왜냐면 옥상 같은데 이용하려면은 그 햇빛이 요새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차양막을 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차장이 그 한 4대, 5대, 우겨놓으면 갓길에 한 6대 정도밖에 못 돼요. 많이 돼봐야 4대, 5대인데, 근데 이제 요 길로 쭉 따라서 가보면은 왼쪽에 지금 왼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라 부족한 부분은 여기다 주차를 하고 바로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오면 되니까 주차장이 크게 뭐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이제 보면은 몇 걸음 안 가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차 가능 대수에서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 왼편에서 바라본 이제 전체 건물 영상이고요. 외관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에서 봤을 때 해당 건물의 이제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이 저렇게 보이죠. 칸막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13억이고요. 최저가는 8억 8천. 사용 승인일이 이제 2006년이니까 거의 이제 17년 차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땅은 64평이고 건물은 136평. 위치는 경기도 우엉시 내손동에 있습니다. 내손동이면은 평촌 근처예요. 땅값 비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층별 안내도를 볼 텐데요. 4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그 21평인데 여기가 이제 공부상 2종 근생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2종 근생이면 웬만한 뭐 사무실이나 기타 이제 어떤 해당 용도에 맞게끔 뭐 학원도 할 수 있겠고 공방이나 뭐 이런 기타 어떤 조그만 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현황상으로는 이제 그 주거용으로 쓰는 것 같다라는 이제 현황 조사서가 있고 현관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5룸 21평이라고 좀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층별 안내도는 이제 추정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2가구, 3층도 4층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 7가구가 거주하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수를 보면은 2층, 3층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이제 투룸 15평으로 잡았어요. 이게 복도랑 계단이 대략 5평 정도인데 33평이잖아요. 38 빼기 5평이면. 그죠? 근데 33평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33평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투룸으로 15평에서 2개. 이렇게 2층하고 3층 했고요. 4층은 이보다도 좀 적습니다. 예, 전체 평수가 28평인데, 근데 이제 제시의 건물, 테라스 그 베란다가 좀 길게 빠지고 지붕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뺀 평수가 이제 28평이니까 복도랑 이런 걸 좀 빼더라도 한 13평, 14평 정도밖에 그 24평, 그쵸, 22평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5룸 12평 정도인데 그 1.5룸으로 잡고 2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어떤 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건에 대한 지적들을 보면요, 그 본건이 이렇게 약간 사각형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로 이류 도로, 그러니까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또 가능하게끔 양쪽에 돼 있고, 뭐 주차는 이제 바로 걸어가서 이제 몇 발자국 가면 바로 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료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차에 대한 부담은 좀 덜 수는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건물 등기부인데요. 말소 기준일이 2022년 8월 9일이에요. 이때. 그쵸? 8월 9일이 이제 말소 기준일.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후순이면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보다 이제 선순이면은 낙찰받고 전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층 용도를 그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은 2층, 3층, 4층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빠져 있죠.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2종 근생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1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상, 공부상 현황이랑 실제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볼 건데요. 아까 말소 기준 권리일이 2022년 8월 9일이요. 근데 이제 보면은 201호부터 뭐 402호, 2층 2호, 그 다음에 1층 05라고 표기가 된 거는 1층에 그 현관문이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05라고 되어 있고 401호, 301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소 기준일이 보면은 2022년 8월 9일인데 전부 다 여기가 이제 전입일자거든요. 빨간색이. 전부 다 다 선순이에요. 그쵸? 2017년, 19년, 22년, 5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8월 9일보다 선순위. 21년, 18년. 그쵸? 전부 다 선순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1호 선순위입니다. 그죠? 22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하면은 해당 보증금을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배당 요구를 전부 201호 같은 경우는 했죠. 402호도 202호도 1층 05도. 그러니까 이제 권리 신고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렇죠. 301호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렇죠. 배당 요구를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총 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9억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드러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1호, 그러니까 총 그 7가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계산하기 쉽게 1층 05는 이제 빼고 여기는 이제 6천만 원의 권리 신고가 돼 있고, 그래서 201호 있고요. 그쵸? 202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2017년 202호도 마찬가지로 2022년. 그러니까 한 5년 지났는데도 전세금이 2억이에요. 그쵸? 2억. 201호, 202호도 2억. 그 다음에 401호하고 402호가 각각 1억 3천씩. 그죠? 1억 3천. 그러니까는 2층이 좀 더 크고 4층이 좀 더
작은 거를 이런 보증금 차이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01호, 4층이랑 평수가 같은데 지금 1억 8천으로 2억보단 좀 작죠. 그래서 그런 정황이 좀 어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튼 1억 8,500이고 근데 302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상으로 돼 있죠. 이모 씨, 정모 씨, 조모 씨 이렇게 해갖고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 하나가 뭐 302호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302호가 아예 뭐 이사를 나가서 뭐 짐을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302호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도 이분들도 전부 다 8월 9일자로 전부 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받고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302호 있잖아요. 301호가 그 1억 8천, 그 다음에 401호, 402호도 지금 2억이잖아요. 보증금이. 그렇기 때문에 302 입찰할 때는 안전하게 302호도 한 2억이나 1억 8천의 전세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이렇게 입찰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증거나 어떤 그 302호 가장 좋은 거는 가서 302호가 만나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섣불리 전세금 안 물어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입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물어줄 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만약에 302호를 만나서 특정을 했어요. 나는 전세가 아니라 뭐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 2천에 3천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계약서가 있느냐. 그래서 계약서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 302호에서 전세 보증금 1억 8천이나 2억에 대해서 염두를 안 해도 되지만 못 만나봤어요. 현장 갔는데도 알 수도 없고 301호 옆집에서도 302호에 대한 계약 내용도 알 수 없고 인근 부동산에도 갔는데 자기가 계약 안 한 거라고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최악의 가정을 해서 그죠? 최악의 가정을 해서 보증금 2억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낙찰받으면 내가 2억을 어느 정도 물어줘야겠구나. 그런 걸 감안하고 입찰가에 쓰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면은 총 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억 8천 혹은 가장 2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11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가가 13억이잖아요. 근데 12억이면은 사실상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다 선순위죠. 전부 선순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11억을 주고 사는 셈이죠. 감정가는 13억 7천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감정가 대비 최저가로 이렇게 많이 싸졌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12억에 내가 다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운 좋게 302호가 보증금 3천에 월세 몇십만 원, 50, 60, 70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까여서 사실상은 이제 9억에 사는 그 결과가 있을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의 가장 큰 거는 이제 302호를 좀 밝혀내고 그 다음에 미사항이 있죠. 이모씨, 정모씨, 조모씨 이 미사항에 대한 분들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 미사항인 분들이 나도 그럴 수 있죠. 그 최악의 경우는 나도 여기서 계약을 해갖고 월세나 아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도 내놔라. 나 선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그때는 이제 소송을 가야 되죠. 왜냐면 이렇게 201호부터 해갖고 전부 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 이 한 호에 2명이 입주를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한 집에 방 2개를 방 하나를 또 전세를 주고 또 월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물어줄 돈이 크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보면 상식적으로 금액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 최악의 경우는 201호, 402호 혹은 여기서 추가 임대 보증금을 내고 또 사는 사람이 이 미상으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정리하고 이제 그런 전후 과정을 좀 더 판단을 해서 입찰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제 이 세 분 중에 302호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돈을 준다고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임대차 신고나 기타 어떤 권리 신고를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라오면 정상의 어떤 임대차를 맺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당용으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 주는데 배당용으로 다 하죠. 근데 이제 배당용으로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실제 임대차가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입을 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이 미상인 분들이 기존에 여기 그쵸? 그 전입돼 있는 분들하고 가족 관계이거나 실제로는 또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 점검을 하고 현장 가서 가장 좋은 거 만나보는 거예요. 그쵸? 302호를. 그래서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 입찰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를 볼 텐데요. 평면도를 보면은 이게 4층밖에 감정평가서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4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작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단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이 1호, 이쪽이 1호인가요? 아무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평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거실 겸 주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에다 거실 겸 주방이 있으니까 뭐 1.5룸, 미니 투룸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여기 보면은 니은, 디귿, 리으실 있죠. 이게 그 아까 그 영상에서 옥상에서 바라봤을 때 4층 이 벽을 가르고 여기 천막이 있었고 지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붕을 이렇게 니은, 디귿, 리으스로 제시로 빠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는 아까 1층 주차장하고 그 도시가스 계량기 봤을 때 정면에 있던 거 그게 이제 이 기역의 다용도실 창고가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도를 볼 건데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권이고 경기도 이제 수도권이니까 위치는 뭐 좋겠죠. 안 봐도. 그래서 위치도는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버스 정류장, 그리고 또 오른쪽 버스 정류장, 왼쪽으로는 대한중학교, 대안이에요.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한중학교, 대한여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 주위로 보면은 이 아파트가 이게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대단지가 다 있죠.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나 이런 것은 뭐 좋겠구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축소를 해서 보면은 이쪽이 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산 밑에 있고 제가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좀 조용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인프라, 아파트 대단지 때문에 주거 인프라, 그리고 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중학교, 길매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개원예술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이런 쪽에 보면은 그 중고교가 밀집이 돼 있고 아파트 대단지가 좀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북측으로 위로는 평촌 I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롯데마트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또 이제 북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장복이나 이런 것은 또 괜찮죠. 그래서 평촌이랑 좀 가까운 동네예요. 평촌 땅값 비싸니까. 그리고 월세 매물인데요. 월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1060짜리가 나와 있는데 본건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만 내려가면 숫자 1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여기가 36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12평 정도 되는 게 아마 투룸으로 보여요. 투룸인데 1060이에요. 근데 25년이죠.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16년 차. 그러니까 본건보다도 한두 평 정도 작고, 그러니까 3, 4층 기준, 2층하고 3층 기준이에요. 작고, 그리고 연식도 좀 더 오래됐는데 1060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65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평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제곱미터니까 13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65예요. 1065 방 2개짜리. 그리고 다 25년. 그러니까 이제 본건보다도 평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제 작고, 그 다음에 연식도 좀 오래됐는데 1065까지도 있다.
근데 아까 이제 보면은 임대차 신고 보면 전세금이 엄청나잖아요. 2억. 그러니까 2층이 15평 투룸으로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쵸? 2층하고 3층이. 301호도 1억 8천. 그쵸? 그래서, 전세로 이제 환산을 한다고 하면 1000에 5만 원 정도로 이제 전세를 환산한다고 하면은 1억이 1000에 5만 원이니까 1억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세금 2억이 100만 원이고 월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에 60 그리고 주변 매물 65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계산을 60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는 60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최소치로 좀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옵션이나 어떤 내부 상황에 따라서는 좀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총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쉽게 투룸으로 60만 원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많게는 70만 원 잡고 7개니까 곱하기 7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 7에 42 그리고 많게는 7, 7에 49 490 그러니까 거의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이면은 연봉으로 치면 6천이에요. 웬만한 어떤 중소기업 거의 부장급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평사원이나 뭐 일반 대리급 과장, 대리급 그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6천이면은 꽤나 낮은 수준의 어떤 연봉 수치는 아닙니다. 꽤나 많은 수치의 어떤 연봉 그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 월세 수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전세나 아까처럼 올 전세를 놨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임대차 신고를 보면 여기는 월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월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이하게.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올 월세로 했지만 이 전세나 이제 반전세 임대 보증금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특징이 있었죠. 전부 다 선순위라 낙찰받고 전부 다 이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302호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302호를 제외한 거는 이제 보증금이 9억이니까 그냥 지금 사도 9억에 사는 걸로 물론 이제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아가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 단순하게 이제 세입자 임차인 보증금 낙찰받고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억에 뭐 사는 거나 다름없고 근데 만약에 302호가 2억짜리가 하나가 있다. 임차인이 한 2억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 11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물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1억에 사는 결과다. 물론 이제 감정가 13억 7천보다는 한 2억 7천이 싸니까 물론 이제 감정가가 13억이 아니라 15억이 될 수도 있죠. 시세가. 그래서 그런 시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고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정가가 13억이고 최저가가 8억이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많이 싸졌네. 그죠? 체감되는 게 많이 싸졌네. 5억이나 싸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상은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숨어있는 그런 권리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302호가 이제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해결하는 거는 해당 세입자를 만나보고 판단하는 게 좋고 만약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확인이 안 돼.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2억 물어줄 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어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입찰가에 2억을 더 감안하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층짜리 건물 연봉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해당 경매 물건을 살펴봤습니다.